중국 배터리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 얘가 도난 사는 사람들 다 내 비전이야. 잘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좀 중심을 딱 갖고 네. 투자는 3년 밑으로 하면 다 투기예요. 투자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회사의 성장과 내가 한번 동반해 보겠다. 동반해서 같이 한번 이제 커나가 보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좀 이제 길게 기는 몸으로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자꾸 이제 기빨락빨락 하지 마시고. 혹시 그 아까 말씀해주신 1100조 그런 수주 대형 수주 외에도 좀 다른 또 호재 같은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실적?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수주 계약이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나오겠죠. 나중에 네.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은 LG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하고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아갖고 이제 그래서 좀 두 사이는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배터리에서 진짜 기술력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넘사입니다. 압도적이고 양극재에서는 또 에코프로 BM이 넘사예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 세계 최고의 양극재하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하고 둘이 힘을 합쳐갖고 만들면 진짜 세계 최고의 멋진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LG 쪽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가 좀 손을 잡으면 되게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업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아마 8월 10일에 그 저번에 무산됐었던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이제 편입되는 그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해외 기관들이 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사리 그 외국인들 말고 검은 머리 검머리 말고 이제 진짜 미국 뉴욕이나 이제 뭐 런던 쪽에 진짜 외국인들, 네. 예, 진짜 대형 애들이 MSCI 코리아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크게 좀 수급이나 뭐 이런 형태에 좀 좌우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3년치 저기 주문 왕창 받아나갖고 그거 계산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네. 계산해보라니까 계산은 하지는 않고 맨날 비싸네 어쩌네 하면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그래갖고 관심이 있겠냐 싶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신문을 보니까 그 막 포항, 전북, 새만금, 광양시 막 이런 데에 2차 전지 생태계 세계 1등 도시 되겠다면서 막 지자체도 많이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치 그 용인, 평택 이런 또 반도체 클러스터 막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막 연상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2차 전지의 강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이렇게 정말 더 잘 되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기대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기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 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되게 좀 존경하고 이제 좋아했다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되게 좀 역점을 두셨던 게 뭐냐면 지방균형 발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하셨던 이제 그 정책이 뭐냐면은 공기업들 지방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전주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방으로 곳곳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지방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보면은 아버지만 거기 가서 이제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주말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제 계속 와이프랑 애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그 공기업 있는 그 지역하고 그 지역 근처에 식당만 조금 있고 발전이 없어요. 돈은 거기서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저도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지방 균형 발전에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024년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그 포항에 에코프로 캠퍼스를 크게 지으면서 거기가 지금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젊은 인구들이 포항으로 유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멋지네요. 포항이 이제 크게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구에 LN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쪽에도 이제 뭐 좀 회사들이 있고, 울산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이제 금양이 부산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항, 울산, 부산, 그 다음에 뭐 대구, 경주 뭐 이런 일대들이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남동 임해공업지역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남동 임해공업지역에서 이제 영광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쇠락했다가 중공업 경기 쇠퇴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됐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인구들이 다시 이제 모이고 하면서 그쪽 지역들이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옛날에 그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그게 아마 완공이 됐을 겁니다. 네. 처음에 새만금은 그때 옛날에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이 되게 국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농지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논밭 지으려고 간척해가지고 원래는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해보니까 소음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새만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도를 변경해서 이제 공장 부지나 뭐 이런 거로 써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애초에 이제 그걸 했던 주관 부서가 이제 농림 뭐 수산부 이런 쪽이니까 거기서 계속 반대하고 농업단체도 안 된다, 농사 지어야 된다 해갖고 막 그것도 해결 안 돼갖고 막 끌고 그러면서 새만금에 또 환경오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머리가 막 복잡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정리돼 갖고 이제 공업부지화해서 이제 새만금이 그게 군산이잖아요. 군산 일대에 이제 좀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채 라인이 거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서 군산하고 광양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광양에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양극재 공장에다가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그 광석형 리튬 이제 만드는 광석 리튬을 갖고 와서 가공하는 이제 수산 리튬 만드는 공장이 또 광양에 생기거든요. 그 이제 서해안 일대가 또 이제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국가 경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고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공장을 짓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서 열심히 시비도 찍어주고 유상증자도 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한 회사 이제 상장도 원활하게 시켜주고 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지역 경제도 같이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살아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져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이거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 대형 프로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그 회장이 이제 구속된 바도 있는데 그렇게 부도덕한 회사의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용인해서 되겠냐? 하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지금 이제 그 한국거래소가 그거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거래소 이제 그다음 금융감독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거 자꾸 그거를 갖고 시비 걸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1년에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 그 모 대형 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다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안 되고 거기서 돈 펀딩 안 돼 갖고 새만금에 이제 전구체 공장 짓는 게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 누가 죽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좋겠지. 중국 공산당이 좋겠지. 지금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걔네들이. 문제 많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지적들을 제가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불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높으신 분이 이제 압력을 넣어갖고 직장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자르면은 제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 말을 조심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떡합니까? 제가 말 조심 안 해갖고 나는 극한다고 말 조심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님 그 원복을 하시지 않을까요? 예? 곧 원복을 하시지 않을까요? 원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영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광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분의 1토막 하락했다가 다시 바닥 대비 70% 이상 올랐는데요. 이 리튬 가격의 이런 큰 변동성이 K배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좀 부정적이진 않을까요? 부정적이진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가격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별 문제 없고요. 가격 연동은 바로바로 되는 건가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양극재는 그렇고 그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기타 소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왜 반영이 옛날에는 반영 안 해줬어요 양극재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가 연동해서 반영 안 해줬었거든요. 세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리스크가 양극재 회사에 전이가 돼 있었는데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5대 천양이 만들면서 얘네들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 구조를 바꾼 거거든요. 슈퍼을이 된 거군요. 슈퍼을이 된 거. 예, 그래서 그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셀에서 전기차로 들어갈 때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그때 반영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셀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셀이 완성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반영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작년에 동박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에다가 동박 공장을 지어라 해서 이제 지어갖고 이제 돌렸는데 작년에 유럽 전기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 폭등한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원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 진짜 힘듭니다. 그 센사한테 가서 이거 좀 반영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센사에서 싫으면 그럼 납품하지 말든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이 동박 말고 딴 동박 쓰면 되니까 이 셀러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니네가 적정하면 나든 말든 그거는 네 사정이고 원래 갖고 오기로 했던 가격을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헤게모니거든요. 누가 이제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최소한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수중에서 대등한 건 양극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양극재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딴 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작년 1년도 안 돼. 계속 보여줬잖아. 앞으로도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연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유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한 양극재한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 게 이제 바닥 대비해서 70% 올랐다 하셨는데 그거 조금 지난 얘기고요. 지금 바닥 대비 2배 올랐습니다. 그게 더 올랐거든요. 그렇구나. 그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올랐거든요. 30% 더 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진입장벽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막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좀 이해되실 필요가 있는 게 그 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희소 금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나 이제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철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한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은 대표적인 이제 희소금속, 희유금속이어갖고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제 방향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갈 때 10배도 올라가고 100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히토류는 더 심해요. 히토류 같은 거는 진짜 불과 1년 사이에 100배 가격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워낙 쓰는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 없으면 하여튼 못 만드니까. 그 미스매치가 나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히토류에 비해서 희소금속은 좀 양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좀 풍부한 금속.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이제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메탈하고 요 중간 정도에 이제 리튬이 위치하는 거니까 가격 뭐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뭐 계속 오르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예, 잡으면 계속해서 오르고 오를 때 상당히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식 보통 하시는 차트 보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주식 차트 쪽으로 생각하면 원자재는 진짜 큰 코 다치는 게 주식은 웬만큼 오르면 이 정도면 고점이지 한번 조정 주고 가고 이러잖아요. 원자재는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조정 따위는 높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역으로 잡히면 더 그렇죠. 엄청 그렇죠. 위험하고. 예. 그래서 원자재가 훨씬 옛날부터 원자재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위험하다.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027년 이후에 수산화 리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수산화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산화 리튬이 또 우리나라 그 배터리에는 또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탄산 그렇죠. 리튬보다. 그렇죠.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탄산 리튬은 녹는 온도가 723도고요. 네. 수산화 리튬은 녹는 온도가 462도입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니켈하고 저 리튬하고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 니켈이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혼합물 이게 이제 전구체인 거고 그 전구체하고 리튬하고 합쳐지면서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니켈 함량이 그 전구체에 들어가 있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튬하고 잘 안 붙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니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쓰는 거고요. NCM 625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니켈이라고 부르는 NCM 811부터는 수산화 리튬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 하이니켈 쪽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화 리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이제 저기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오르는 게 유리한 거네요. 저희한테. 2027년까지 되면은 더 되게 유리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을 정제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정제를 하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이 전기료가 싸고 그다음에 걔들은 이제 환경 이런 게 좀 되게 정하니까 대충 만들고 막 물 갖다 이제 그 버려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환경오염 물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양개발이 좀 사실 많이 이루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보다는 이제 만들기 쉬워요. 과정 자체가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위주로 해서 중국 리튬 강업체들이 이제 많이 좀 난립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수산화 리튬을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들은 뭐 간펑 정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중국에서 그 정제를 하는 리튬 아예 못 쓰니까 리튬 정제 부분도 이제 한국에서 하든지 뭐 아르헨티나에서 하든지 뭐 하여튼 미국하고 좀 이제 그 우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얘기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리튬은 부족할 거다. 수산화 리튬은 특히 더 부족할 거다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기차가요. 가격이 점점 내려가서 그 어떤 리포트는 뭐 이렇게 3천만 원 그 전기차를 잡아야 된다.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이니켈보다는 LFP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LFP 안 싸다니까요. LFP 안 싸다고 우리가 전통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LFP를 만들고 NCML도 다 만들어보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NCM 622에 비해서 LFP는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네. 근데 NCM 811, NCMA, NCM 9반반 이런 형태로 오게 되면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9반반 정도가 되면 LFP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드는 가격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나중에 재생했을 때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면 LFP는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리튬만 뽑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LFP를 리사이클링하는 과정 자체 공정이 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정도 더 단순하고 나오는 광물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10년 타고 나서 나중에 폐배터리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팔 거 아닙니까? 팔 때 돈을 더 받는다니까요. ACM.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최근에 그 얘기 나온 게 지금 이제 유럽은 특히 그 이 부분은 이제 친환 환경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규정들을 지금 넣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LFP는 유럽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되게 큰 호재거든요.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막 만들어요. 왜극하고 있냐고 진짜. 인생 끝따구로 살지 마라. 에이, 답답하네. 네. 예.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3만 달러 전기차. 네. 이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 위대한 테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테슬라는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거고 EV2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2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3만 달러를 위대한 테슬라가 3만 달러짜리 모델 2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장악할 거고 거기에 LFP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모델 2는 공개된 것도 없어요. 이 차는 올해 하반기에 팔린다고요. 이 차는 이 차가 뭐냐면은 이제 3만 달러로 만든 전기차 GM 이크녹스 EV라는 전기차입니다. 네. 다 만들어 놨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된다니까 저거는. 근데 NCMA네요. NCMA 파우치라고요. 저게 NCMA 파우치형 배터리라고요. 3만 달러로 가능하다니까 저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LFP가 싼 게 아니라니까. NCMA도 저렇게 3만 달러로 전기차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저 계획이 언제 나왔는데? 이코녹스 EV 전기차 계획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단체로 미쳤다니까 지금 여의도하고 그 뭐 대형프로하고 애널리스트 한국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기자들 일부 기자들은 지금 단체로 테슬라 뽕에 너무 빠져 있고 중뽕에 너무 빠져 있어 갖고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밖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부터 있었다니까 저게. 그렇군요. 와. 참 진짜. 그러니까 LFP가 싸다고는 거는 친중 매국노들의 거짓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막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제 LFP가 만들면은 LFP가 들어간 중국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 석권하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친중 매국노들입니다. 다 잡아서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네, 그 원자재단에서 예. 저희 광산이나 염호나 이런 것들도 공급 사슬에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 보실 때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시나요? 왜냐면은 이게 막 요즘 출간되는 책들, 막 배터리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원자재단에서 그 국가에 가서 그 사업을 협상하는데 엄청 어려운 점들이 많이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일을 금양이라는 회사가 했고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몽골에서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여의도 인간들이 다 한 채로 쳐들어갔고 야 저거 사기야 저거 사기야. 그거 되겠냐 이렇게 아니 그 전부터 일단 사기라고 해놓고 저 사기 얘기를 막 해서 쭉 올리는 저 새끼는 문제가 많은 새끼니까 이번엔 반드시 잘라져서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진짜. 국가의 이익에 대한민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진짜 눈곱 하나만큼의 중요성도 안 생각하고 오로지 지 이익만 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로 지금 넘쳐나는 게 지금 여의도입니다. 거기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아프리카 몽골 아프리카 가서 몽골 가갖고 뭐 자원 개발하는 거 지금까지 다 사기였고 믿을 수 없고 그러면은 지금 리튬이 어차피 나올 때는 아프리카하고 몽골이나 뭐 이런 데밖에 없는데 뭐 가면은 다 사기꾼 취급하는데 누가 겁나서 가겠냐고 그러면 그런 거 가서 이제 막 하는 얘기 막 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하면은 저 사기꾼 새끼가 주가 조작하려고 저런다 하고 직장을 잘라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그 아프리카 가고 중국 가고 몽골 가고 해갖고 자원 개발한다고 돌아다니겠냐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좋은 일 아닙니까? 또 이 여의도 애들이 중국 공산당 좋은 일들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단체로.
와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의도는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네. 진짜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예. 이게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진짜 딱딱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반박하는 근거를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자료다 만들어 갖고 보여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배터리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 얘가 돈을 쓰는 사람들 다 내 비전이야. 잘도 하나도 없어. 그냥 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현란한 현올림을 갖고 막 말놀림을 갖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라고 한 자리씩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끼리끼리 해서 또 이제 박사님 교수님 해가면서 서로 축겨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야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진짜 그 대한민국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야지 그렇게 중국 공산당 위해서 활동하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듣기 싫다고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더 응원하고 그러니까요. 현장 가서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네. 작가님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저희 공식 질문 1억 원 정도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저 2차 전지 섹터의 비중, 뭐 포트폴리오, 뭐 그 외 산업도 좋고요. 좀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2차 전지 100% 사시면 되고요. 네. 8개 중에서 대충 나눠서 사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특별히 그 8개 중에서 딱히 이게 좀 가겠다, 싸 보이겠다 싶은 건 사실 잘 안 보이고요. 8개 다 무난하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8개 종목에서 공부하시면서 예. 또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걸 사세요. 입맛에 맞는 거. 자꾸 나한테 좀 해달라 하지 말고 니도 좀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좀 스스로 자꾸 하면서 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계속 나한테 막 의지하고 있다가 내가 막 모아놨다가 지금은 진실을 얘기하고 사기 안 치고 하지만 막 모아놨다가 한 방에 큰 사기 치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믿을도 못다니까. 주식은 정말 믿을도 못다니까요. 본인이 최종 판단하셔야 되고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믿을 수 있게 본인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공매도 리포트나 뭐 소음 같은 거에 흔들리지 말고 3년 보고 그렇죠. 3년 보고 길게 보고 투자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이게 지금도 자꾸 보면은 이제 이 증권사는 사실 한국의 증권사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손님이 돈을 갖고 가면은 그 재산을 불려줘서 그래서 이제 고객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크고 이렇게 사실 생각해 정상인데 한국의 증권사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님들 돈 갖고 오면 이거 갖고 어떻게든 이제 우리 증권사에 당장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이제 해서 증권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손님 재산은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거든요. 이런 형태가 제가 증권사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게 갈수록 점점 심해져가지고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이제 개판 5분 전이고 뭐 증권사 갖고 돈만 맡기면은 한 1년 지나면 맨날 반토막돼 있고 까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당장의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국 주식은 길게 보면 안 된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 많이 오르면은 차트 보고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2차전지에서 좀 재미 보셨으면 반도체에서 또 재미 좀 보시고 다음은 이제 좀 바이오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하면서 이렇게 잦은 매매를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잦은 매매 해갖고 실제로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돈은 증권사가 다 그 증권사하고 거래했던 개인 고객들 맨날 마이너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좀 중심을 딱 갖고 투자는 3년 밑으로 하면은 다 투기예요. 투자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회사의 성장과 내가 한번 동반해 보겠다. 동반해서 같이 한번 이제 커나가 보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좀 이제 길게 긴 안목으로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자꾸 이제 기팔락팔락 하지 마시고 좀 무던하게 한번 좀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